중국은 태양광의 진심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과 달리 석유와 가스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던 지역에 지금은 태양광을 미친 듯이 깔고 있어요. 위성에서 봤을 때 예뻐 보이라고 말 모양으로 태양광을 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혁명이 인간 또는 가축의 힘에서 증기기관의 힘으로 넘어가면서 혁신을 이루고 이것을 먼저 받아들인 영국이 네덜란드를 따돌릴 수 있었죠.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변곡점에서는 윈스턴 처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2차 대전 당시 수상을 역임하게까지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 시대는 전기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천연가스와 석유, 심지어 텍사스 지역은 넓은 사막에 태양광까지 깔면서 에너지 자급을 하는 정도를 넘쳐서 수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을 하기에 최적화되는 거죠. 심지어 땅이 넓기 때문에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는데도 거침이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선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는 저항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중국은 땅은 넓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는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해안 건너편에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나마 나오는 석탄을 활용해서 화력 발전도 하고 그리고 사막지대에서는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완전히 충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도 국가와 기업들이 진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부터 본격화됐어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스마트 기기들은 전력을 최소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칼라 피처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했고 추가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교체를 해야만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저전력 반도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TSMC 등 파운더리 기업도 2나노니 10옴스트롱이니 하는 단위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이유도 저전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러한 노력에 더해서 반도체 아키텍처 자체를 바꾸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 인텔 중심의 반도체는 시스크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반도체이죠. 이러한 반도체는 사무자동화라든가 알고리즘을 동작시키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단순한 작업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Reduced Instruction이거든요. 최소화된 명령으로 작동하는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구조가 단순해져요.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력을 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정하게 타겟팅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코어로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인텔, AMD의 세상은 끝나고 ARM의 세상이 펼쳐졌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나 TPU, NPU 등도 ARM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연산 결과를 돌려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시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됩니다.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연산장치 바로 옆에 메모리를 두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는 서로 다르게 생산된 연산장치, CPU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모리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패키징을 할 때 하나의 칩을 만들 때 물리적으로 합쳐놓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접근은 애플이 시도하는 것인데 애플이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건데 모든 것을 하나의 기판에서 만들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반도체 내의 아키텍처가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메인보드가 아키텍처의 타겟이었다면 지금은 프로세스 자체가 아키텍처의 타겟이 됩니다. 시스크에서 리스크로 갈 때 이미 명령어 체계가 바뀌었고 아키텍처의 변화를 한번 겪었는데 더 큰 아키텍처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입니다. 빠르고 에너지를 적게 쓰게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TPU나 NPU를 만드는 모든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는 그 기능도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만약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해서 그래픽 부분까지 모두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쌓아 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최근 소프트웨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자가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뜻은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아한 백조의 다리처럼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난이도 높은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입니다. 이러한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이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와 거리가 멀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 테슬라 등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자에 대한 리크루팅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키텍처의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도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목표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커리어 개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투자자라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시스템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아키텍처 디자인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툴이고요. 이 툴의 베이스에는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피땀이 녹아 있습니다.